법정 증거주의를 말씀드렸고, 이 법정 증거주의는 이미 지금 현재는 없는 제도입니다. 이 법정 증거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딱 증거 가치를 묶어뒀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롭게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 이성, 거기에 따른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사람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그 부분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증명 기준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기준으로 저희 그 형사소송법에도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에서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다. 이렇게 대법원 그 판결문에 보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와 닿습니까? 도대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도대체 뭐야? 말로는 써놨지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사법제도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으로서 이게 증명됐다라고 판단 내리는 사람의 결정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사법제도는. 그게 무너지면 사법제도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답으로 간주되는 답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주장과 수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합리적인 양심에 따라서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게 정답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세상은 만인 대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 투쟁.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똑같아. 나는 이렇게 봐. 너는 저렇게 봐. 답이 없습니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법제도 하에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여금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사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 내리면 그 사람들이 정답을 제시한 걸로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정도의 증명이다라고 법관이 판단하는 거를 그 증명에 이르렀다고 간주해 주는 겁니다. 간주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워딩 자체는요, beyond reasonable doubt라고 하는 영문을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이 영문의 기원은 이것도 따라가면 아까 배심 재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포스럽기 때문에 배심원 12명을 모았고 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다 유죄야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배심원들의 기준입니다. 그 배심원들의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냐? 배심원들 각각의 마음속에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 내가 이 사건에서 내가 유죄로 배심 판결을 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하냐? 내 마음이 불편하냐?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그 기준이 beyond reasonable doubt예요. 죄 없는 자를 처벌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갖기 위해서 만장일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1957년도에 만들어진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이런 그 흑백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는 한번 보시면은 볼만합니다. 이게 뭐 로스쿨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전체 관람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건을 놓고서 이제 12명의 배심원들이 막 치열하게 공방을 벌입니다. 유죄다, 무죄다 막 이러면서. 근데 분명히 12명이 만장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헝줄이 그 재판은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그 12명의 사람이 똑같은 어떤, 예? 만장일치에 이루는 게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생각들이 다르겠어요. 그거를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배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배심원의 수는 9명이에요.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피고인들이 신청해서 내가 배심 재판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배심 재판을 합니다. 배심 재판은 리스크가 있어요. 직업법관이 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배심 재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법관들은 굉장히 법논리적인 어떤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법관의 결론과 배심 재판의 결론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심 재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해서 일단 선택하게 하고, 지금 보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심 재판 잘 안 받습니다. 그냥 직업법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배심 재판은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만장일치는 원칙입니다. 만장일치는 원칙이지만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심리에 관한 판사의 의견을 듣고 과반수 찬성으로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그 법 제도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오래된 제도는 역사와 기원과 맥락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심 재판이 만장일치인 거는 아까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역사적 기원과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심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법 제도는 서양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근대 이후에 갖다가 심은 거죠. 프랑스, 독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다시 일본에서 뺏겨가지고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법 제도가 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심 재판도 12명의 만장일치라고 하는 건 역사적 기원과 맥락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배심 재판을 하지만 과반수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따져본다면은 이런 식의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떤 법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관점이 훨씬 더 폭넓어질 수 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법정 증거주의나 그 자유심증주의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법학과 다니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를 아무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이제 실무자가 돼서 사건을 막 다루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항상 증거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도대체 증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뭐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또 외국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서양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역사적인 맥락이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제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무특강 여기 와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 실무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법 제도의 기원과 맥락, 역사적인 히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학과 들어오셔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일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